이번 총선 치렀었고 당대표 경선 나갔었고 짝꿍 입장에서는 뭐란 거니? 시장 선거는 아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게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열어놓고 고민하고 지난 1년 동안 너무 바빠서 뭐 육아나 집안일을 전혀 분담하지 못하셨다고 아까 그래서 좀 불만이 많이 있으시다고 못했어요. 짝꿍이. 짝꿍 입장에서는 뭐란 거니? 이러면서.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가급적이면 일찍 들어가려고 해요. 코로나로 예전 같았으면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 안 됐을 때는 지역에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심할 때는 뭐 7, 8건씩 행사를 다니면서 인사를 다녔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되니까 이제 각종 행사가 없어져서 주말은 웬만하면 토요일, 일요일 온전히 집에 있으려고 해요. 네. 짝꿍이랑 딸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좀 가족사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까 싶어요. 네. 그 짝꿍을 처음 만나신 게 예전에 박 의원께서 일하시던 로펌에 맞습니다. 시보로 오셨는데 남친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돌직구로 들이대서 결혼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남친이 있었다는 건 몰랐어요. 있는 줄 알았으면 그러면 안 들이대셨을 그래서 거예요? 들이대다가 네. 그 사실 알게 되고 알고. 전 접었어요. 아, 접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저희 로펌 선배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난 사귀던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려고 그런다. 사실상 끝난 관계다. 걱정하지 말고 대시를 해라.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끝난 상태는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건데 네. 참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일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평소 모습을 보면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근데 어떤 매력을 어필하셨길래 제가요? 네, 당시에 남친도 있는데 이렇게 그때 제 짝꿍이 했던 얘기는 제가 그냥 강직해 보였대요. 그냥 강직해 보이는 남자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지는 않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제 짝꿍이 가수 박진영 씨를 좋아했어요. 오, 근데 제가 박진영 씨 닮았대요. 아, 외모가.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아는 그 제 짝꿍은 저보고 이제 박진영 씨 닮았다고 했었어요. 아, 네. 제가 한 2%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갑자기 박진영 씨 얘기하시죠. 지금 강직한 게 아니라 박진영 닮은 겁니다. 반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막상 그렇게 이제 좋아서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한 뒤에 별로 얼굴을 볼 틈이 없었다고. 저나 제 짝꿍이나 민변 생활을 했었는데 그 민변에서는 주로 이제 집회나 시위 나갔다가 체포된 분들 접견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저나 그 친구나 계속 접견 다니고 주중에도 뭐 각자 일이 굉장히 바빴었고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둘이 같이 사는데 이제 워낙 둘 다 바쁘고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안 꾸미는 거죠. 안 챙기는 거죠. 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 어느 날 딱 봤더니 쓰레기통에 뭔가 하얀 반점들이 쫙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 밖에. 저하고 제 짝꿍이 저 하얀 무수한 반점을 뭘까 하고 딱 봤더니 구더기들이 거기 쫙 돼가지고 뭐 그 옆에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막 그 쓰레기통을 안 비우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때 둘 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누가 치우셨어요? 뭐 제가 들고 나가서 이제 치우고 그다음에 냉장고나 기타 바닥에 있었던 구더기들도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우고 했죠.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좀 집안일을 챙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다음부터 웬만하면 쓰레기가 생길 만한 건 아. 먹지 말자. 태어난 딸이 32개월이라고. 네, 6월 생일이니까 이제 한 32개월 됐어요. 너무 예쁠 때잖아요. 굉장히 이쁠 때죠. 그 딸이 근데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뒤통수는 저 닮았다 그러고요. 얼굴 앞쪽은 이제 제 짝꿍 닮았다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기분이 딸바보랑 하나도 안 나쁘네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희 밤샘 토크 코너 중에 절친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네, 이따 정계 그래서 절친 한 분을 꼽아서 인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 안 짰어요. 그죠? 몇 번을 살아보는 하지만 진짜 친한 절친이 짝꿍한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늘 인터뷰 때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한번 근데 해보시죠. 막 곤란한 질문하고 이러면 굉장히 제가 혼나는데. 곤란한 질문 안 할게요. 네. 약속. 약속. 좋은 얘기만 할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전화 연결. 스피커폰으로 해서 저 좀 바꿔주세요. 전화를 근데 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입증이 되는 거죠. 집에서 저런 신세구나. 바빠하고 막 끊어버리고 그래요.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문 연결되며 전화 받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거 한번 물어보시고 나중에. 전화 왔어. 진짜요? 여보세요? 오빠 오빠. 영구야, 지금 약간 아직 좀 약간 뭐랄까, 약간 좀 편한 방송 촬영장인데. 그래서 뭐 좀 질문할 게 있으시다 그래서 너한테 잠깐 바꿔드릴게. 안녕하세요. 저는 JTBC의 신혜리 국장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걸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어떻게 결혼에 성공하실 수 있냐고, 도대체 어떤 매력에 반한 것 같냐고 여쭤봤더니 본인의 강직함 때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일까요?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요? 예전에 박진영이랑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었는데 짝꿍이 박진영을 좋아한다면서 그래서인 것도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이긴 해요. 네. 사실이래요, 의원님. 제가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에 조정치 닮은 꼴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짝꿍께서 보시기엔 조정치보다는 박진영을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턱 같은 데가 박진영 닮았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그리고 예전에 결혼하시고 나서 한참 동안 바쁘셔가지고 육아를 별로 분담하실 수 있는 시간을 안 내서 좀 독박 육아하신 거예요, 그때? 도와주시는 이모분이 계시긴 하셨는데요. 네. 그래도 이모분이 아빠 역할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도 안 나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옆에 박 의원님께 앞으로 좀 이런저런 남편과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네. 또 조금 시간을 내주고 너무 이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런 정도. 네. 오늘 통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끊을게. 오빠. 끊을게. 아직 스피커폰이야. 네. 얘기 들으셨죠? 네. 그 남편과 그 아빠로서의 역할이 너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게 하시라는데요. 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열심히 해야죠. 딸도 많이 이쁘고 또 가장 이쁠 때라서. 네. 맞아요. 지금 많이 안 놀아주시면 나중에 후회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국회 법사위랑 네. 당내 검찰개혁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박범계 법무장관. 네. 검찰개혁을 잘 완수할 그런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본인도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그다음에 전임자인 추미애 장관님도 또 많이 일을 해 놓으셨고 그래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검찰개혁이 추윤 갈등 이른바 그게 장기화되고 이러면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갈등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제 검찰과 법무부가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민정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의 라인이었어요. 뭐 한 몸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밖으로 찌그락바그락 소리가 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과연 그럼 그것이 정상적이었는가? 그건 아니겠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제 검찰이 오히려 법무부에 많이 파견돼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법무부가 마치 검찰의 산하기관인 것처럼 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관계가 됐고요. 이러면서 이제 어떤 수사지휘나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서면을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물밑에서 뭐 하고 이런 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가지고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도 하셨었고. 네, 했었어요. 징계 사유로 들어갔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법관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일이었거든요. 이게 마치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헌법에서 부여한 독립된 재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훼손하는 시도예요. 법관 탄핵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일에 비하면 약했죠. 제가 봤을 때는. 그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하셨었잖아요. 가족분들도 있었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검찰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수사를 했었고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서 판결 결과가 나오고 있는 사건들은 어떤 것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 방식 과연 정당했는가, 과한 부분은 없었는가. 권력이 있지 않았을 때 일이고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타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갈문 있잖아요. 전갈무늬 이런 걸 제가 그냥 없어 보인대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 비주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